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영신체험관을 운영하고 있고 다음 카페 홍옥수 김은능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푼소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그 사주 하나 가지고 이 사주에 담겨 있는 그 특징을 가지고 같이 여러분과 함께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사주에는 그 성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곡이 이제 이루어지면은 선곡에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지 이걸 보는 것은 그 선곡이 가생 선곡인가 진생 선곡인가를 구별해서 진생 선곡일 때는 선곡의 효과가 발휘하고 가생 선곡일 때는 효과가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구별법에 대해서 좀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사주 선곡과 또 그 삼명이 같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그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성국되면 삼명이 변형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삼명이 성립되면은 감령하는 조건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오늘 그 여러분과 함께 어차피 3년 살피는데 한번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통계했을 때 진강원칙에 따라서 영순위의 통계 이게 가능한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 사주에 대해서는 1993년 4월 25일 신시는 사주인데 한번 같이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그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면은 먼저 한번 이 사주의 동체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월지가 있고, 연지가 있고, 일지가 있고, 이렇게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다섯 개의 동처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주가 다섯 개의 동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동처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동처의 버금가는 이런 형태로서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통계하고 거리가 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따 하더라도 동처로서 자기 보호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은 이제 선곡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봐야 되는데, 선곡은 우리가 이제 천번에는 선곡이 성립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나는 아는 나는 일제 집안만이 나고 나머지 17개는 다 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도가 여기 이 사주인경에 10도가 있지만은 천번에 10도가 나하고는 아니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얘기는 이제 명리학에서는 비견이라고 얘기하는데, 비견이 곧 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반에는 성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성옥에는 보통 삼지성국, 사지성국, 이지성국 이렇게 있는데, 보편적으로 성국하면 이제 삼지성국을 얘기하는데, 삼지성국에는 이제 우리가 얘기는 간인 상생해가지고 간인수 그다음에 인수 그다음에 그다음에 선생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서 이제 성국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중궁의 이하는 10도를 일제의 10도를 가생하고 10도는
고금은 생하는 이런 식으로 성곡이 이루어집니다. 그 성곡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그 진생성공과 가생성공을 봐야 되는데 일단 그 이 사주를 그 원래는 이제 통기를 하게 되면 나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로 끝나는 것이 이제 통기의 순서인데 이게 이제 그 성국의 어떤 그 진생성공가 가생성공가 알려면은 거기 있나 없나를 보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그 진가원칙에 따라서 통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기를 하다 보면은 그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그냥 저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수부터 시작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나한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 통기 그런 목적 통계는 목적이 그런 그 나한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보는 것이 아니고 인수가 이제 저기 10 들어가는데 가생이잖아. 가생이면은 진생이나 진극이 없으면 이제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고금이 이제 그 고금이 있으니까 고금과 그 이하와 고금은 가극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 성립 다 되지 않고 진거원칙상 통기라도 이 변화가 없는 걸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곡은 진행선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승선곡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승선곡의 예인데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가상선곡의 예로서는 동체의 극이 있는 경우와 성국혀의 극이 있는 경우를 두 가지 형태로서 이렇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 성국 같은 경우에는 팔목이 이하를 생하고 그래 진생을 하잖아요. 진생을 하고 그다음에 칠하는 오토를 가생합니다. 그래서 가생을 하면은 이제 여기서 거기 있나 없나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통기를 진거원칙에 따라서 이제 지금은 성국으로서 통기하는 거 하지만은 이것은 이제 진거원칙상으로 통기를 해보면은 팔은 그대로 이제 7회로 가고 7회는 여기서 보면 7회는 여기서는 이제 가성으로서 오토를 갔었는데 시제에 고금이 있어가지고 진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국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게 형태로서 있기 때문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는 가성상국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성상국을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 또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일지에서 손성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진 성국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육수가 팔목을 가생하고 팔목은 다시 이제 이하를 가생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생과 가생을 해서 성국효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진거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통계하게 되면은 초효가 종음효를 충하는 이런 형태가 됐어요. 충이나 진극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진건칙이면은 일치가 이하인 재를 극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성효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이제 가승성국인지 진성국인지 이렇게 구별을 하는 법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신뢰를 들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승성국인 경우에는 성국효는 없지만은 면역이 되는 게 이제 가승성국이 가지고 있는 실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보면은
이제 성국이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3위가 있고 여기 그 뭐냐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3위고 3절이 성립이 돼요. 삼령이 성립이 되는데 그 3년과 성국이 그 동시에 그 성립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여기서 보면은 그 3이고 성립이 되지만 3하고 2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지만은 이가 이제 그 여기서는 10토를 그 가생하는 이런 생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서 그 다시 이제 그 이하가 고음을 형극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가생을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여기는 면역의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면역의 요건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3이 이제 그 원래는 이제 그 삼형이 되려면 이하를 그 진생을 해야 되는데 이하를 그 진생하는 게 아니라 그 7회를 가생할 때 우리는 이 성국으로서 7화가 될 때는 우리가 이제 면역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하가 구금을 그 형국하는 게 아니고, 그 이하가 다시 이제 그 10토나 5토를 지금처럼 이렇게 생할 때, 가생할 때, 이때는 뭐냐면은 이제 가생은 진생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면역이 됩니다. 그리고 구가 원래는 이제 그 삼목을 충을 해야 되는데 구금이 그 육수나 일수를 그 생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면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면역하는 그 형태가 그 우리가 얘기하는 크게는 세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세 가지가 됐을 때 명령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은 어떤 거냐면은 성국이 그 성립이 되면은 무조건 삼령이나 삼설이 면역이 된다, 면설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그 조건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던 크게 세 가지 이런 형태로서 면역 면설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3이고 삼설이 여기서는 이제 천지반 이렇게 삼령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 삼위구가 이렇게 됐을 때는 삼위구 이렇게 이제 여기 천반이 그는 이렇게 이제 삼위구 삼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구가 집안일 때는 삼령이 성립되는데 천반이 있을 때는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삼령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별발 삼령이나 아니면 면목상 삼령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같은 동의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면목성 삼령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면목성 삼령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으셨기 때문에 이해가 상당히 힘들 거로 생각하시는데, 저도 이제 이거 면목성 삼령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일단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깊이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개 궁에서 이제 한 궁에는 상가 이에 어떤
자생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또 항공에는 9와 6에는 이런 형태로서 이제 두 궁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공에는 3과 2의 3영에서 3과 2가 있고, 한쪽에서는 이제 9와 6이 있어서 3이고 3영을 이루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선 자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 여기서 이제 이하의 1순위인 천반 6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천반 6은 결국은 누구한테 영향을 받냐면은 구한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서로 다 이렇게 어떤 순위가 변경이 돼가지고 영순위로서 이렇게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좀 빠르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단 6은 9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2한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9한테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9는 이제 우선 3을 충족하기 때문에 일단 9 자체의 힘이 빠진 상태에 일단 한번 빠지고 빠진 상태에서 9가 육수를 생활하려면은 한번 힘이 빠진 상태에서 생활하니까 일반적인 구금의 힘보다는 약한 상태에서 6을 생활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6을 생활한 상태에서 육 자체가 약하다는 이런 생을 받는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약한데 이하는 뭐냐면 어떤 것이냐면은 약한 것에서 이제 이하의 순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순위란 말이에요. 이하하고 육수는. 그래서 이제 힘이 약한 상태에서 역류하려고 보다 보니까 육수가 약하기 때문에 역류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명물상 3령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역류라는 개념이 이해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역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역류의 반대 개념이 순유인데, 순유는 우리가 이렇게 진거 원칙상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대로 물르듯이 흘러가는 것은 우리가 순위라고 하고, 역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 번쯤은 들으실지 모르지만은 3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진거 원칙 예의 조항으로서 3이고 3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서대로 어떤 진거 원칙의 예의로서 이제 물이 순수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역행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역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역류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3이고 3영이나 월지고 3살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3에서 2로 가는 거는 이제 자생원에서 당연한 거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지만은 2에서 이제 9로 가는 거는 가극이잖아요. 2하고 이제 9는 가극인데, 가극은 원래 이제 진거 원칙상은 제일 늦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는 진생이나 진극 가생이 없을 때 이제 가극을 하는데,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게 명문상 3령의 경우는 가극이더라도 2에서 9로 가는 것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역행한다 그래요. 그래서 2에서 9로 가느냐, 역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키포인트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역류하지 못해서 명문상 3령으로 이렇게 이제 남아 있어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는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경우에는 3에서 2로 2로 저게 되고, 자생이니까 2로 되고, 2에서 이제 9로 이렇게 역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2가 9로 이제 하지 못하니까 이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우리가 하는 1순위에서 이제 진거 원칙에 따라서
통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3일구로 그 통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지인과 원칙상에서 이제 1순위 이거는 이제 순위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에서 이제 1로 가고 2에서는 이제 다시 집안에서의 일반적인 순위의 지인과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약간 틀린 건데, 일차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9와 3이면은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9과 3을 이렇게 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공에는 그렇게 이제 이루어졌고, 한 공에는 이제 2하고 5하고 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3이고, 이제 3명의 요소가 다 갖춰진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게는 좀 앞에 거하고 약간 틀린 거는 뭐냐면은 위에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충이라고 볼 수 있는데, 2하고 5는 뭐냐면 자충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 여기는 뭐냐, 2하고 5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는 진성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뭐냐면,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2에 이제 1순위는 9란 말이에요. 9가 힘이 강하면은 역류가 가능하지만은 9가 약하면은 이제 힘을 발휘를 못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9는 자충강이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3을 충족하다 보면 힘이 약해지잖아요. 약해지는 거. 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5하고 2하고 이제 이 관계가 있는데, 우선은 9의 관점에서 보면은 2하고 어떤 우리가 얘기는 생극제화가 일어나냐 아니면 5에서 일어나냐 이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증거원칙상에서는 1순위에서는 하지만은 순위 변경에서는 2순위에서는 이제 5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9의 입장에서는 2하고 어떤 게 되냐면 가극의 형태가 이렇게 띄어져요. 그러니까 가극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2하고 9는 가극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어찌 되냐면 힘이 약해집니다. 가극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9 자체가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하가 순위 변경을 못해요. 이하가 역류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3이 통계가 어디로 되냐면 이하로 역행을 못하고, 첫 번째는 3이 이하로 역행하고 이하가 9를 역류를 못하는 거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3이 이하로 역류를 못하고 3이 결국은 뭐냐면은 오토로서 이제 가고 오토로서 이제 시세로 가고, 이제 이하는 여세로서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거 같은 경우는 3이 5로 가고, 위에 거 예를 들어서 위에 거 같은 경우는 3 다음에 이 통계가 2로 되고, 2에서 이제 집안에서 1순위 통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1순위라는 건 뭐냐면은 집안위로 내려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2에 대한 1순위가 아니고 3에 대한 집안에 대한 1순위로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이제 명목성 가지고 있는 3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 번도 그런 설명이 이해가 안 가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한번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명문상 3령이 있다 이런 거를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걸로 한번 여러분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있는 삼령에서 그 고금이 삽목을 우리 충하는 데 있어서 삽목이 피해를 적게 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감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령을 받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게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구금을 약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는 설계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구금을 가장 강하지만은 홍옥수에서 가장 강하지만은 설계에서는 또 가장 약한 것이 이제 구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소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금값만 이렇게 들으려면 상당히 무겁잖아요. 근데 이제 소금을 물에다 빠졌을 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소금은 싹 없어지고 나머지는 가만히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충국할 때 구금이 이제 삽목을 충하거나 아니면 수가 하란을 충하는 때 두 가지 가축료가 있는데, 이 가축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설계할 때 가장 약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구금이 가장 약하게 되고, 그다음에 수가 이제 약하게 되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삼령에서 이제 구금을 약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홍국수에 예를 들어서 이제 육수가 오거나 육수하고 이제 일수가 이제 같이 약화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육수는 가생과 진생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육수 같은 경우는 진생이기 때문에 이제 더 설계되는 양이 더 많고, 가생은 좀 더 적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홍국수로는 육수가 이제 가장 감용되는 폭이 크고, 일수는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홍수는 그렇고, 이제 우리가 얘기는 수방에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금이 거했을 때는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탕에 스바탕에 했을 때 약화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삽목이 강화되는 것은 뭐냐면은 삽목이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육수나 아니면 일수의 생을 받을 때 가장 우리가 여기는 가장 좋아한데, 생을 받는 것도 이제 우리가 여기는 육수일 때는 이제 진생을 해서 이제 생을 받는 양이 크고, 일수일 때는 가생으로서 이제 생을 받는 양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설계하는 것과 이렇게 비유하자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육수일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감염이나 구금의 피해를 줄이는 면에서는 이제 되고, 예를 들어서 삽목을 강한 면에서는 육수가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는 상대적으로 이제 육수에 비해서 약하게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또 수방에서 이제 수방은 음영이 이렇게 바뀌지 않잖아요. 음영을 안 떼지기 때문에 수방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여기는 강궁에 있던 강궁에 있던 수바닥에서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는 바탕 오행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강궁만을 수바닥으로 이렇게 보면 그거는 이제 궁오행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령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은 고금을 약화시키는 측면에서는 수바당에서의 수와 관계되는 부분이고, 삽목 강화되는 것도 수바닥이기 때문에 수하고 관계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여기는 삼령을 감염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개념은 약간 틀린 거지만 우리가 이제 방어수나 해오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와 거의 대동소이한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방어수와 해구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순위 변경 통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와 틀리게 상당히 많은 궁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는 영순위 통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살펴보는데, 이 통계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사표를 잘 보면은 주에서 이제 객으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곰에서 수로 가고, 여기서도 곰에서 수로 가고, 여기서도 이제 곰에서 수로 가고, 곰에서 수로 가고, 여기는 이제 목에서 하러 가고, 목에서 이제 하러 가고. 이제 여기서 이게 하살표를 잘 보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주행률 해서 주가 되는 게 이제 밑에 부분이고 하수 쪽 부분이 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객이 주를 생하는 게 아니라 주가 객을 생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통계상에서 이제 영순위엔 자생엔 영순위 통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9개 중에서 이제 6개가 영순위엔 통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연지를 보면은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일순위한 통계를 하다 보면 여기 동처가 이게 이제 보면은 구금은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재로 가야 되는데, 재에서는 이제 일수가 이제 동처되기 때문에 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수가 구금이 이제 일수로 이제 우리가 여기는 가생을 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 가생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근데 이제 일순위엔 통계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영순위엔 통계는 구금의 천반이 육수로 갑니다. 이것은 이제 진생과 가생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것은 이제 하나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얘는 궁 자체가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단 영순위 통계에서 보면은 계문선장이 그대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문선장이 이제 원래 여기 이거 같은 연재 같은 경우는 신문과 복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설의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손 대운에도 손의 운에도 그렇고 재운에도 이렇게 좋은 운이라서 이렇게 해주면은, 예를 들어서 일순위로 가게 되면은 일순위 통기로 가게 되면은 재운에 여기 홍국수 일수 궁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는 뭐냐면은 경문과 기운으로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히 좀 계문 성향이 그리고는 계문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통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안에서 우리가 감명하는 해석하는 감명의 정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좋게 변하는 나쁘게 변하느냐는 결국은
그 통기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판별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순위와 그 영순위 통기와 일순위 통기가 어떻게 보면 서로 다 이렇게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구별의 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실제로 이렇게 어느 뭔가 봐왔지만은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이 사주 같은 게 6군데에서 이렇게 이제 영순위 통계가 일어나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그 통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알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 사주에 대해서 이제 그 한번 다시 보면은 이 사주는 이제 일단 성국이 이루어졌고 성국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알기는 진생성국이 이루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진생성국이 이루어지면서 한편으로 삼령이 성립이 되는데 삼령은 그 면설의 조건이 해당돼서 삼령은 이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령이 성립이 되지만은 또 그 성립이 되면서 또 공발과거래는 그 벌발 삼령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는 면목성 삼령은 같은 개념인데 그 면목성 삼령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 사주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같이 이제 알아봤고 예를 들어서 그 여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여기 천반대운에서 이제 고대운에 올 때는 그 삼령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그 이해하시게 되고 여기 예를 들어서 40대 이때 대운 구대운에서는 그 삼령이 성립이 되는데 그 삼령은 성립이 되지만은 그 저걸로서 그 성국의 면역의 효과로서 삼령은 성립이 안 되는데 그렇고 또 이렇게 그리고 삼령이 성립되지만은 이거 같은 경우는 구가 그 통계상 6이 통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냐면은 감염의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과 한번 검토해 봤고 또 이제 이렇게 그 마지막으로 이제 통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는데 영순위 통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1순위의 통계가 서로 다 이렇게 공이 틀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은 그 공의 이동에 따라서 그 계문 성경이나 아니면은 신설 등이 그 바뀌기 때문에 그 사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운 같은 것들이 그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렇게 사주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는 진가운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